안녕하세요. 들어가십시오. 넣으셔도 됩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거의 다 찍었어요.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고. 아니 좀 이따 올까? 아니요, 아닙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환자분들이 약 처방하였을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 치료약인지 진통제인지, 그리고 위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그리고 정신과 약 같은데 이런 약을 먹으면은 머리가 이상하게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약으로 다 좋아질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죠.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의 환자들, 그러니까 마비가 있다든지 파행이 심하다든지 주사 치료를 해도 증세 호전이 없다는 그런 환자들은 약으로 다 증상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근육의 경직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통제나 소염제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킨다면 재활치료에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허리가 너무 아파 꼼짝 않고 누워 계신다면 이로 인해서 재활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활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약물치료의 목적인데요. 이 척추 협착 및 디스크에서 처방하는 대표적인 6가지 약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통제 및 소염제입니다. 진통제는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게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약물이고요. 이 약물은 진통작용이 강하여, 그리고 또 다른 합병증 같은 게 잘 없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이에 비해 소염제는,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척추관절 환자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형외과의 대표적인 약인데요. 강한 소염작용과 함께 진통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진통제보다는 오히려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소염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위장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위궤양이라든지 위염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위염 및 위궤양의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장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이자의 세레브렉스 같은 계통, 요새는 이제 그 복제된 약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콕스2 이니비터를 출시하고부터는 그게 조금 줄어들긴 하였으나, 하지만 진통제에 비해서는 아직도 위장장애는 유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소염제를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 이 소염제를 통해서 붓기를 가라앉혀야 되고요. 척추협착 같은 경우도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이 부종이 생긴 부위를 가라앉혀주기 위해서는 소염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 소염제가 과연 치료약인지 그냥 단순히 진통제인지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염제는 우리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환자에서는 치료약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염이나 위궤양 등 위장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가운데는 이런 약물 자체의 복용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간혹 이제 몸이 붓는다든지 얼굴이 붓는다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도 있으신데, 부종 있는 경우도 소염제 사용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마프로스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뼈나 인대가 두꺼워진 병에서는 이 리마프로스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약 자체가 두꺼워진 뼈나 인대를 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신경 주위로 윤활제 같은 그런 약물 성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마프로스트는 척추신경의 허혈성 손상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신경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증상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리마프로스트 계열은 초반에는 소염제와 같이 한 6주 정도 사용을 하다가 6주 이후에 소염제에 대한 효과가 상쇄될 시기쯤, 그리고 리마프로스트 효과가 올라갈 시기쯤에는 소염제를 빼고 이 리마프로스트로만 유지하게 된다면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세 번째,
근육 이완제입니다. 척추 협착증보다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는 허리 근육에 경직이 오게 됩니다. 이런 근육의 경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약이 근육 이완제이죠. 하지만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근이완제 자체를 섭취하면서 어지럼증이라든지 신경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사용을 좀 자제하거나 주의를 요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척추 디스크 환자에서 근육 경직을 예방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이기에 척추약에 쓰일 수 있는 6가지 약물 중에 중요한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장보호제입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하였듯이 소염제는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마프로스 계열도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보호제, 위장장애 약을 섭취를 하면서 소염제 및 리마프로스를 복용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 위보호제는 반드시 약물 처방에 필수적인 그런 걸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신경병증 치료약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입니다.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은 뇌전증, 간질이죠. 간질과 신경병성 통증 환자에서 사용하는 약물인데요. 이는 뇌의 과도한 활성을 억제시켜주고 신경병성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약은 알파2 델타 리간드 칼슘 통로에 작용하여 신경병성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약물 자체의 전달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가바펜틴은 소장에서만 흡수되는 데 반해 프레가발린은 소장에서 상행결장까지 전장에 걸쳐 흡수가 되기에 흡수율 자체가 많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가바펜틴에 비해 프레가발린은 그런 흡수량과 그런 증상이 유발되는 그런 양의 예측 변화가 용이하여 가바펜틴보다는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손쉽게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좀 있죠.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 이런 걸 유발하는데, 특히나 프레가발린 같은 경우는 말초 부종과 구갈 이런 증상이 보이고, 말초 부종 같은 경우는 약제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이 증상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바펜틴 같은 경우도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약물로 부작용에 대해서는 환자분과 미리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듀록세틴, 듀셀라, 신발타 계통의 신경병성 통증 약물입니다. 2004년도에 미국 타임즈에서 7대 명약으로 선정된 신발타인데요. 우울증의 기분장애 증상 및 범불안장애 등을 호전시킨과 더불어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에게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거로 등록이 된 약물입니다. 이는 추가적으로 섬유근육통증, 섬유근육병증 환자에서도 치료약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부작용은 구역, 두통, 입마름 등의 증상인데 치료 초기에 이런 영향을 보이고 나중에 치료 중기 이후에 적응이 된다면 이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은 우산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산을 같이 쓰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료약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우영아TV 이번 시간 여기까지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